제 후배 중에서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체력이 엄청나게 강해요. 원래 이 운동선수 출신이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선생님을 하다가 그랬던 사람이니 체력도 좋고 매너도 좋고 아주 사교성도 좋고 뛰어난 아주 걸출한 인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제 친구, 저하고 친한 친구가 그 사람 위에, 바로 위에 상사로 같이 근무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서로 같은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절친하기 이를 데 없는 사이잖아요.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점수가 다 돼가지고 이제 승진을 하게 된 마당이었는데, 그 근무 성적을 다른 사람한테 줬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줬으면 무조건 승진을 할 수 있는 점수 계산이 아주 바삭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승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데 엉뚱한 사람을 줬다는 것을 다 알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열이 얼마나 받아. 그래서 밤 11시만 되면 전화 걸어가지고, 야, 선배고 뭐고 뭐 있는 욕 없는 욕 다 온갖 욕을 다 해가면서 그 선배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핑계 좀 대다가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위에, 한 단계 위에 있는 그 사람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맨날 그러는 거야. 그걸 무려 2년 동안이나 했답니다. 2년 동안이나.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 친구는 나중에 이제 워낙 점수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승진을 했어요, 회계는. 그런데 문제는 매일 밤 11시만 되면 그 위에 상사 두 사람을 그대로 해가면서 욕을 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건강하고 튼튼하던 그 친구가 심근건성으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의사들로부터 얘기 듣고 뭐 이렇게 대화해 보니까, 내가 매일 미워해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 매일 욕을 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것이 가장 몸에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버릇을 고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친구들 그렇게 욕을 했으니까 그만큼 원수는 다 갚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가서 좋은 성적을 맞아가지고 승진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들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술 한잔 먹고 딱인데 나도 모르게 전화를 가서 욕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버릇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2년 동안이나 계속 하다 보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잖아. 내가 또 쓰러지고 싶으냐? 이래가지고 머리끝이 쭉 빗으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래서는 안 되니까 이 사람들 전화번호에서 아주 완전히 없애버리자. 아주 그 사람들 번호를 다 전화해가지고 내가 여지껏 미안했다. 미안했으니까 내가 전화번호에서 완전히 다 지워버릴 테니까 마음 편하게 살으라고 전화 다 해주고 전화번호를 싹 지워버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살고, 그때 심근경색으로 한번 쓰러졌기 때문에 또 건강을 위해서 엄청나게 운동을 하고 자기 건강 관리를 했어요. 그래도 제가 다시 만날 그때 그 얘기를 해줬을 때는 아주 건강해지고 너무 좋은 상태에 이르렀더라고요. 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도 매일 남을 욕을 하니까 쓰러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매에는 장사가 없듯이 가랑비에도 옷 젖는지 모른다는 것처럼 그 타격이 매일 남을 욕을 한 것 때문에 그 건강한 사람이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큰 교훈을 저는 얻었다고, 그 말을 듣고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 후배한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친 해를 계산해서 사는 것은 계속해서 상처를 스스로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처받고 분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저는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를 잘 보는데요. 거기 보면 큰 빚을 져가지고 아는 친구가 돈 다 떼어먹고 가가지고 자기 알거지가 돼서 그 친구를 미워하다가 큰 병이 걸려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와서, 산속에 들어오니 좀 고달픈 건 있지만 그래도 혼자 살다 보니, 자연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그런
그런 고민이나 걱정거리, 남을 미워하고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연 속에서 살다 보니까. 견물생심입니다. 물건을 보면 사고 싶고, 예쁜 여자를 만나면 사귀고 싶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거들먹거리는 사람 보면 나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좋은 차를 타는 사람 보면 나도 좀 타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 없이 편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살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랬거나 말거나 그 친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오히려 살 수 있겠구나. 마음을 돌린 거예요.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극심한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면역력이 저절로 낮아지고 그래서 병에 쉽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총알이 박혀 있는 것이나 어떤 사람은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가위를 안에다 집어넣고 그냥 봉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움과 원한이 마음에 남아있으면 결국 몸까지 병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환자 중에는 용서하지만 못한 마음이 큰 덩어리로 굳어져 가지고 병을 일으킨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분노는 몸속에 독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맹독을 가진 독사의 독만큼이나 우리 몸을 빨리 해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매일 남을 욕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쓰러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타인을 과감하게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사실. 사람들은 때로 용서를 했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용서는 과자처럼 부서지기 쉽고 다루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우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한 용서는 그 사람에 대해 감사한 것을 100가지씩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아주 불쾌하게 만들 건 잊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옆에서 뭐가 죽이 끓든 밤이 끓든 가만 놔둬버리면 저절로 봉합이 되고 저절로 세월이 가면 알아서 상처는 치유가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 전생을 알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전생에 이런 인과관계를 제대로 알면 더 이상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참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연부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